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네. 코로나 때문에 저희가 그래도 한 몇 달 못 봤습니다. 네, 네. 4개월이에요. 그러게요. 어제 같은데 앞으로 코로나가 진짜 빨리 없어져서 일상생활에 지장이 없도록 그렇게 됐으면 참 좋겠습니다. 그리고 빨리 올 것이라고 믿습니다. 우선 저희 이 좋은 자리를 마련해 주신 가온 대표님께 박수 한번. 예, 그 북한산 은평구에 위치한 북한산 가온의 그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그리고 저희가 뭐 한 4강까지 했는데 오늘은 그 사실은 자료를 나눠드린 거는 그 조선대학교 김혜경 교수님께서 지난번 오셔서 강의를 한번 들어보시고 그 이제 교수님 입장에서 도움이 이제 되고자 그래도 여기 오신 분들이 요 정도 내용은 좀 알고 있으면 좋겠다라고 해서 한 10챕터로 이렇게 자료를 저희한테 보내주셨어요. 그래서 제가 2챕터만 이렇게 좀 복사해가지고 가져왔습니다. 그리고 보이차 역사와 유래, 그리고 뒤에 보시면 보이차의 효능, 차의 효능에 대해서 이제 그 딱 요약해서 요거는 집에 가서 공부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왜냐하면 이거는 대학교에서 학생들, 대학원에서 학생들 가르칠 때 쓰는 자료인데 제가 이제 중학교 정도의 그 수준이다 보니까 우리는 중학교 대학원을 다 나오셨기 때문에 일단은 이거 참 자료가 너무 좋은 것 같아요. 맞습니다. 여기저기에서 발췌도 잘하셨고 네. 그리고 우리가 흔히 볼 수 없는 내용들이 꽤 많이 사진도 좀 많이 들어갔고 그래서 저희 자료 말고도 이렇게 뭐 좋은 그 사진 자료들이 있어서 이 자리를 빌어서 최경 교수님께 따봉 감사합니다. 오늘은 사실 내년도 달력을 이렇게 한번 만들어봤습니다. 만들어봤는데 쾌활차를 드시는 분들은 항상 아침에 일어나자마자 좋다, 행복하다 외치시고 하루를 시작하셔야 됩니다. 그래야 아무리 좋은 차 100번 마시는 것보다 한번 외치고 하루를 시작하시는 게 하루가 더 행복하시고 더 즐거우실 거예요. 그리고 오늘은 강의는 그 달력을 간단하게 설명하고요. 왜냐하면 이제 달력 받으실 분들이 대충 한 500분 되세요. 저희 주소가 있는 분들이 한 500분 되셔서 그 500분들한테 이걸 하나씩 다 보낼 건데 그러면은 이게 뭔 내용인지 모를 수 있어가지고 그 설명을 잠깐 하겠습니다. 여기 지금 이제 첫 번째 있는 그림에 있는 나무가 봉경은 또 뭐죠? 전홍차죠. den홍이라고 불리우는 홍차를 만들었습니다. 왜? 이거 유럽에 있는 친구들이 영국을 비롯해가지고 전부 다 실론티 그리고 또 저기 인도에 있는 차들을 싹 다 홍차로 만들어가지고 가져가가지고 지들끼리 맛있는 홍차를 먹는데 러시아를 비롯한 동구 유럽권에는 홍차를 공급을 하기가 참 이게 저것도 먹고 싶은데 중국아 니네 홍차 좀 만들어줘 그랬는데 중국 홍차 중에 제일 유명한 홍차가 뭐죠? 김은홍차도 유명하죠? 그렇죠. 요즘 뜨는 게 금준미인데 그런 금준미를 라는 정말 작은 이파리의 그런 차를 홍차로 만들어 가지고 이렇게 만들어 놨어요. 근데 중국 애들이 생각할 때 그 홍차를 쟤네들한테 주려면 양이 이만큼 줘야 되는데 러시아 애들만 해도 2억이 넘어가고 저 동구 유럽에 사는 애들만 해도 다 합하면 걔네들 먹으려면은 양을 많이 줘야 되는데 이거 좀 부피가 많은 차 어디 없나 보니까 봉경이 딱인 거예요. 왜? 봉경은 해발 고도가 2200m에 해발 고도가 높다 보니 운남에서도 높은 겁니다. 운담의 평균 해발은 1950m예요. 곤명. 그리고 시상반나 우리 차들이 있는 시상반나는 560m밖에 안 됩니다. 그리고 보통 차나무들 재배차가 있는 데는 해발 1100m,
그리고 고차수가 있는 데가 이무육대 차산이 1300m, 그리고 남나산 1600m, 포랑산 그리고 1300m, 그리고 멍송, 이 멍송은 따몽송입니다. 우리가 차를 가져오는 국경 지역에 있는 멍송은 해발 1800m, 그리고 저기 요즘 멍송이라고 우리나라에 소개가 많이 되는데 그 멍송은 멍하이 멍송입니다. 그래서 거기 1100m예요. 동경 지역에 소만이라는 곳이 있는데 소만에 어마어마하게 큰 댐이 있습니다. 그거 터지면 저 미얀마, 라오스, 저 동남아 다 박살납니다. 그죠? 운남에서 제일 큰 댐이 동경 소만에 있는 소만댐입니다. 근데 그 댐에서 한 대략입니다. 대략 한 15km 정도 떨어져 있는 그 산 골짜기에 요 마을에 소만 3200년 차나무가 계십니다. 남자 4명이 이렇게 했을 때 이 줄기가 이렇게 감싸지는 정도의 크기입니다. 자, 요게 그 소만 그 3200년 차나무, 제가 뒤쪽에 올라가가지고 이렇게 앉아서 2007년인 것 같은데요. 아, 저도 그죠? 많이 갔네요. 세월의 장사가. 네, 그래도 하여튼간 그때는 뭐 정신 못 차리고 차나무 찾으러 다닌 때여가지고 2005년도에 운남에 들어가서 5년, 6년은 남나산 헤이처 선생님 차를 그냥 이렇게 해가지고 공급받아서 그냥 마시다가, 그래 남나산 800년 이 차광수가 있으면 다른 지역에도 차나무가 있지 않을까? 찝차 한 대 사가지고 40만 킬로를 돌아다니면서 또 간대 또 가고, 구차수 요마 따도 차수 요매요. 그 차나무 큰 거 있냐고 계속 물으면서 돌아다니면서 찾아냈던 차나무 중에 하나가 소만 차나무입니다. 소만 차나무는 사실 대역종은 아니라고 봐야 되는데, 여기서 이파리를 보면 또 이파리가 꽤 큽니다. 꽤 큽니다. 일단은 그렇고요. 두 번째 장에 보시면은 요거는 이제 배경에 있는 천년 차광수들인데, 한 사람이 열심히 따고 있죠. 왜냐하면 나머지 9명이 좀 늦게 오는 바람에 먼저 와가지고 놀긴 뭐하고 내가 계속 사진 찍고 있으니까 저기 말 걸까봐 계속 따고 있더라고요. 그리고 이제 9분들이 와가지고 올라가가지고 이 나무에 이제 올라가가지고 다 땁니다. 자, 남자 몸무게보다 여자 몸무게가 많을 수도 있네요. 네, 많을 수도 있지만 차산에서는 그 여자 몸무게가 훨씬 적습니다. 남자 몸무게가 뭐 대충 뭐 80kg라고 그러면 여자 몸무게 40kg도 안 됩니다. 그러다 보니 여자들이 올라가요. 그리고 요즘은 협박도 합니다. 남자 내려와 나무까지 하나 저 부러지면 돈 1000만 원이야. 바로 내려와야죠. 입장을 보니까 또 백행 흑조자, 저 2800년 흑조자 차광수가 여기 딱 계신데, 저희가 2016년부터 사실은 차광수라는, 저는 그 전에는 차광수 어차피 다 차나무가 우리보다 더 오래 살았는데 그런 구분이 필요한가? 그래서 구분을 하지 않고 그냥 에르산 같은 경우는 그냥 에르산 이라고, 그냥 백행은 백행, 본산은 본산, 흑조자는 흑조자, 그냥 그렇게 해서 전했습니다. 근데 저희 차를 좋아하시는 중국분이 이런 또 왕을 좋아하시네. 왕을, 왜냐면 일단 큰 거는 왕을 넣자. 왜 시상반나에 이 정도 되는 나무가 어딨냐. 그리고 평생 이런 나무를 딸 수 없을 수도 있는데 지금 딸 수 있을 때 차왕을 따야 되지 않겠냐라고 하시면서 직접적으로 이렇게 도움을 주셔서, 그렇습니까? 알겠습니다. 그럼 제가 알고 있는 지역의 모든 차왕을 일렬 1순위부터 쭉 나열해가지고 딸 수 없는 국가보수가 아닌 개인 차들을 구분을 해서 이제 만들기 시작합니다. 그게 이제 2016년에 백행차산의 얼가즈 차왕수, 2800년 얼가즈 차왕수를 저희가 체협해서 직접 가공해서 인두공으로 만들었죠. 그때 감동은 사실은 뭐 남나산 800년 차나무 처음 친견했을 때만큼 막 기분이 막 이랬는데, 만들고 나서 도움을
참 계속 매년 받았네요. 매년 받아가지고 남나산, 우리나라에서 남나산 가신 분들 꽤 많습니다. 시상반나 며칠 전에도 지금 50분이 시상반나에 계시다고, 시상반나 친구가 저한테 연락 왔어요. 한국 사람 50명 들어왔는데 니네들은 뭐해? 빨리 와. 너 기다리는 사람 너무 많은데. 그러면서 시상반나에서 여행사 하는 친구가 연락이 왔습니다. 그래서 아하, 그분들은 바쁘신 분들이지. 그냥 보시고 오시면 되는 거고, 저희는 또 좋은 시기가 오면 좋은 분들과 함께 엑기스만 보고 와야 되겠다. 그런 얘기를 했는데, 차왕수, 남나산 차왕수 보신 분은 많고, 중국에서도 연간 못해도 뭐 수만 명이 오셔가지고 보실 거예요. 제 생각은 10만 명 이상 오지 않을까 싶습니다. 예? 남나산에만. 왜냐하면 저 포랑산 저기 노반장을 가기 위해서는 남나산 반드시 한번 남나산 차왕수를 보고 그러고 가거든요. 여기 또 이제 저 대표님도 보셨잖아요. 예, 직접 오셔서 남나산 차왕수도 친견하셨고, 그리고 또 우리 박 대표님도 차왕수도 여러 번 보셨고, 예, 그 차왕수를 처음 보면 우리는 항상 이 허리 밑에 오는 그 밀식된 차나무만 보다가 독립수로서 못해도 10m가 넘는 차나무를 보는 순간, 참 우리가 참 겸손해야 되겠다 라는 생각을 많이 합니다. 자랑스럽게 쾌활해서 남나산 차왕수도 3년간 직접 계약을 했고, 그리고 1년은 제가 2019년은 제가 직접 가공을 했는데, 원래는 그 남아 1000년 정도 된 차나무에서는 대충 3kg 정도의 차가 만들어지는 차가, 그 마른 차, 그 쇠총무차. 그러면 3 곱하기 4는 12kg 정도의 생잎이 만들어집니다. 딸 수 있습니다. 왜냐면 줄기채 따니까 12kg 정도가 따져요. 근데 우리는, 자, 우리하고의 계약은 이렇다. 봄차만 한 번 딴다. 그리고 나는 딱 보고 다 따지 않고 이 차나무가 내년에도 있어야 되고 후년에도 있어야 되니까 우리 딸 만큼만 따고 그만 따겠다. 근데 여름에 따고 가을에 따면 이 계약금의 10배를 나한테 돌려줘야 된다. 네. 그럼 주인이 봤을 때 미친놈이지 이거. 이거 미친놈 아니야? 근데 그런 식으로 계약을 해서 저희가 남나산 차왕수는 살렸습니다. 진짜 다 죽어. 걔도 지금 이파리가 당시에 별로 없었는데 지금은 왕성하게 지금 피어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딱 2편 만들었죠, 2019년에. 그리고 올해 6편 만들었습니다. 예, 그러니까 뭐 하여튼 그렇게 됐고요. 자, 요 나무도 2016년부터 시작해가지고 그 본산 지역, 백양 본산 지역에 2800년 급의 차나무가 4그루가 있습니다. 2개는 얼가즈, 2개는 흑조자인데 이 나무들을 다 저희가 체협해가지고 만들어봤습니다. 참, 요 많이 배우신 분들은 요 대목에서 박수도 치시던데. 야, 우리 차가 이런 차구나 뭐 그러면서 역시 저 약간 늦게 반응이 오시는 거 보니까 참 저보다 1개월 더 많으신 걸로. 예, 하여간 자부심을 가지시면 됩니다. 그리고 그 뒤에 있는 이제 뭐 차나무도 여기 저 사람이 한 명 이렇게 빼따당 있는데, 하여튼 우리가 만들어 놓은 차나무들이 다 진짜 역대급 차나무였다라는 자부심을 가지셔도 됩니다. 과거에는 저희가 차왕이라는 거 그런 걸 쓰지 않았고 별도로 만들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쾌활차에는 이 나무들이 다 섞여 있어요. 그리고 얼가즈라는 구분이 2016년부터 얼가즈가 돼 있거든요. 앞으로는 많은 짝퉁이 나오겠지만 얼가즈라는 짝퉁이 2016년 이전에 막 찍혀가지고 나온다 그러면은 그거 띠리리입니다. 예. 이건 백양에서 저희가 옛날 09년, 010년 그때인데 백양 차산이 봉경 지역 운남 림창 윈센 지역에 란창강 맥주라는 그 회사가 있습니다. 란창강 맥주 주식회사가 있는데 제가 제일 좋아하는 맥주 중에 하나인데, 왜냐? 여기는 가짜가 없다.
먹으면 취한다. 왜냐면 보리 함량을 정말 너무너무 많이 넣고, 그리고 진짜로 30일 숙성해서 나와서 딱 먹는 순간 예, 한 맥주 2혹들이 하나만 먹어도 띵 하니 기분이 좋다. 그래서 제가 좋아하는 회사인데, 이 회사가 돈이 이제 있다 보니까 이 백행차산에다가 저 차창을 당시에 2005년도인가 6년도에 300만 위안을 써가지고, 당시에 300만 위안이면 엄청 큰 돈입니다. 그래가지고 기와집을 엄청 대궐처럼 만들고 막 이렇게 딱 만들었는데, 문제는 가는 길이 포장이 안 돼 있으니까 계속 무너지고 매년 무너지고 뭐 하다 보니까 차는 만들었는데 가지고 나오질 못하니까 그냥 하다가 말았어요. 네, 차 사업을 하다 말았습니다. 바보. 그래가지고 2009년에 제가 여기서 만들기 시작하면서 1000년 된 차나무 한 1000그루 정도 됩니다. 우리 박 대표님은 저하고 같이 이 백행차산을 가보셨고, 그리고 둘러보셨기 때문에 이제 아십니다. 근데 500년을 이 소수민족 이족이 여기서 살다 보니까 뗄까 한번 써야 되잖아요. 다른 나무 다 베버리고 차나무만 남겨놓고 베버려서 이렇게 보면은 뭐냐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빨 빠진 뭐 이렇게 그런 민둥산에 차나무들만 있고, 뭐 그런데 사실은 차나무 그 숲 너머에는 숲이 그대로 보존돼 있고, 거긴 야생차들도 있고요. 그리고 그래서 그때 이제 느꼈던 건 뭐냐면, 지금에 보이는 요 모습은 불과 50년도 안 된 모습이다. 과거의 모습, 우리가 원래 이 이족이 이주했을 때의 모습은 완전 울창한 야생, 에르산과 같은 울창한 원시 야생 숲에 있던 차나무들이 1000년 이상 된 차나무들이었는데, 그 나무 중에 일부는 베어졌고 일부는 남아서 500년간 가지치기를 당하다 보니 야생성이 순화돼서, 에르산은 아시죠? 반드시 조심해야 될 게 2g, 2.5g을 넘으면 안 된다. 에르산은 왜? 차기가 이게 아직도 강력하다 보니까 5g 똑같이 집어넣고 나는 좀 짜게 먹을래 그러면서 8g 집어넣으면 아하, 이런 과유불급이구나 라는 걸 바로 알려주는 차가 에르산이다. 근데 이 에르산과 똑같은 나무들이 백행차산에 있는데 500년 동안 이분들이 막 가지치기 하고 막 뭐 따고 하다 보니 나무가 원래 30m였는데 지금 남아있는 건 뭐 15m 정도 남아있고, 그리고 뭐 이렇게 해가지고 있다. 그리고 수온화됐기 때문에 얘는 백행차산에 있는 거 5g 똑같이 적용해도 된다 라는 거. 당나귀 마방석. 에르산은 이렇게 또 에르산에 당나귀를 써야 이게 또 산 고개 2개를 넘어가고, 보통 에르산에 야생살림 들어가가지고 차나무를 만나려면 3시간을 걸어가야 됩니다. 마을로부터 3시간을 꼬박 걸어가야 차나무가 이제 입구에 도달을 합니다. 그러면 이게 에르산의 차나무는 한 그루 2그루 있는 게 아니라 6월달을 보시면 7월달은 5월달은 뭐 차 만드는 거고, 6월달을 보시면 이렇게 저 전봇대 같은 나무들이 있는데, 이 전봇대 같은 나무들의 특징이 에르산 나무의 특징이거든요. 에르산 야생차의 특징인데, 전봇대처럼 쭉 올라가 있고 이끼옷을, 왜냐면 습이 많으니까 이끼옷을 입고 해발 2300, 2400m에 지나가는 구름에 맞아서 이끼옷을 입고 있고, 그래서 사람이 올라가려면 찍찍 미끄러지니까 정글돌을 꺼내서 톡톡 쳐서 발 올라갈 수 있는 대만 만들고, 밧줄을 넘겨서 사람한테 묶어서 2사람이 쭉쭉 잡아 당겨주면 얘는 정글도 하나 차고 나무에 올라가서 그 정글도로 가지치기를 해서 떨어뜨려주면 가져와서 이렇게 땄는데, 다 경사지에 있다 보니, 경사가 심한데 70도 경사지에 있다 보니 저 밑에 떨어지면 가져오기 힘들어서 에르산 참 구하기가 힘들다. 그런 거고요. 사실 오늘 그 강의의 주제는 에르산입니다. 에르산인데, 이제 여기 이제 없는 사진들은 제가 별도로 파일로 해서 영상 중간중간에 이제 저 박홍관 대표님께 전해드리면 이제 중간중간에 이제 껴 넣으실 거예요. 그리고 6월, 7월 넘어가 보면 또 이제 뒤에는
우리가 열심히 이제 증차, 보이차를 만드는 과정 중에 사실은 덮고 그리고 비비고 햇빛에 말리는 것도, 보이차를 햇빛에 말려 쇠총모차라고 하죠. 네. 그거까지는 산차입니다. 생산지에서 먹는 형태입니다. 근데 진짜 보이차는 여기서 산차를 모아놨다가 이 증차 과정이 있어야 돼요. 수증기를 한번 씌워서 구중구포하듯이 한 번 증, 그리고 한 번 말리는 거. 일증일포라고 해야 되나? 햇빛에 이거를 햇빛에 한 번 말린 산차를 수증기를 한 번 쐬이는 게 보이차의 핵심입니다, 사실. 예. 그리고 덩어리차로 만들어서 덩어리차는 또 그늘에 말리는 겁니다. 그건 뭐냐? 햇빛에 한 번 말리고 그늘에 한 번 말리고 음과 양이 조화된 차. 서울에 있는 사진의 차나무가 남나산 차왕수입니다. 제가 처음에 갔을 때 2005년에 800년 차나무인데 2006년에도 800년 차나무. 저 언제 2016년 대충 어간까지 800년 차나무라고 불리우다가 요즘은 800년이라고 쏙 들어가 버리고, 왜냐하면 이무정산에서 그 로스이동, 낙수동하고 그리고 저기 낙수동하고 가서 봐 여기 마을 이름을 까먹었네요. 하여튼간 그 경계에 차나무가 하나가 이렇게 큰 게 있었어요. 말라 죽어가지고 지금 죽은 거를 그냥 놔뒀는데, 그 나무가 맨 처음에 우리는 120년 정도 됐다고 얘기했습니다. 왜? 그런 비슷한 나무가 죽은 거를 잘라본 게 있거든요. 그래서 나이테를 세봤었는데 대충 100년이 넘어가더라고요. 그래서 요런 품종의 나무는 위로 쫙 크지만 뭐냐면 수령은 별로 안 되는데, 근데 멍송에 그리고 또 저기 어디야 노빙도에서 저희가 있으면서 생활하면서 이게 보다 보니, 왜냐면 나무까지 자른 거를 땔감으로 쓰잖아요. 다 모아놨는데, 야 저 땔감에서 새총 하나 만들게 잘라 좀 가져와 봐봐. 잘라가지고 가져왔는데 새총 이렇게 Y자로 된 밑에를 이렇게 세보니까 엄지손가락만한 게 40개의 나이테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품종에 따라서 그 나이테가 형성되는 게 다르고, 그리고 그러면 이무정산 이쪽에 크게 올라가는 나무들은 높이는 크지만, 왜? 주변에 다른 나무들이 다 높게 크게 돼 있다 보니 햇빛을 조금이라도 받아야 본인이 사니까 높이 올라가가지고 위에만 나무 이파리들이 있는 겁니다. 그런 형식으로 있다 보니 근데 이제 얘는 다른 거죠. 아마 얘도 이 남나산 차나무도 엄지손가락 하나 잘라보면 40개 정도 있지 않을까라고 추정합니다. 네, 어찌됐든 간에 잘 살았습니다. 여기 지금 같이 사진 찍은 분들이 저 호남성에서 오신 분 한 분, 그리고 부산에서 오신 분 두 분, 그리고 민창에서 온 분 한 분, 그리고 제가 드론을 날려가지고 이렇게 찍었는데, 넘기고 8월은 뭐 기납인데, 보통 우리 기납석 그러면은 기납석 돌멩이 하나 올려놓는 걸 알고 계신데, 과거에도 돌멩이를 여러 개 올려놨습니다. 그러니까 사람이 올라가가지고 서 있기도 했지만 그 기납석 자체를 여러 개 이렇게 올려놔가지고 눌러야 된, 기납석으로 누른 것과 기계로 펀칭한 것과는 차이가 있습니다. 기납석으로 누른 건 아무리 이렇게 눌러놔도 이게 회괴 이렇게 부술 때 송곳 같은 거로 찔러가지고 이렇게 흔들면 거의 이파리가 부서지지 않고 다 이렇게 다 떨어집니다. 근데 펀칭한 거, 저기 어디야, 공장에서 펀칭한 것들은 어쩔 수 없이 강한 압력을 한 번에 줘야 되다 보니까, 안 그러면 이게 흐트러져 버리다 보니까 증압, 그 수증기를 올리는 것도 아주 세게 올리지만 세게 올려야 얘가 다 이렇게 미역, 물 먹은 미역처럼 이렇게 되고, 그걸 또 펀칭 기계로 한 번에 펀칭해서 홍간 기계 또는 저장 창고에 집어넣으면 쫙 수분만 다 빨려 나가게, 에어컨이 수분 빨아내잖아요, 밖으로. 그리고 냉장고도 사실은 냉장실은 수분을 다 빨아내버리지 않습니까? 그런 것처럼 그런 공간에다 집어넣어서 수분만 쫙 빨아내버리거든요. 그런 과정을 겪는데 저희는 돌로 다 이렇게 성모로 둘렀고, 이 성모의 돌은 이무정산에 있는 돌입니다. 이게 돌이 아무 데서나 있는 게 아니었고, 그리고 이무정산을 제외하고 다른 지역에서는 성모 작업을 하는 거를 못 봤어요, 과거에. 국내의 직계 5대 손이셨는데
차순례는 뭐 여러 번 뭐 진짜 강조를 하지만 보이차라고 그러면 사실 차순호가 호국 보이차의 1등이어야 돼요. 왜냐? 이 집이 공납한 집이고 그리고 이 집이 있었기 때문에 1838년에 있었기 때문에 서공천조라는 글씨를 황제가 써가지고 직접 내려준 거고 이거는 중국 역사의 유일무이한 거기 때문에 상당히 중요한 역사적 어떤 시점입니다. 근데 이 분께 가가지고 저 인두공을 어떻게 만들죠? 해가지고 봤더니 손으로 두들겨서 만드시더라고요. 그래가지고 그걸 보고 와가지고 손으로 두들기다가 여기 막 까먹기도 하고 왜냐면 이 잡고 있는 명포가 이게 돌아가면서 살에 쓸리는데 그걸 꽉 잡고 있어야만 이게 기납이 되거든요. 그리고 근데 이제 그걸 몰라가지고 그 전에 대리에 간 김에 이 인두공도 이런 돌에다가 차를 집어넣고 눌러서 만들었는지 알고 그걸 만들어가지고 제가 가져와가지고 차를 기납하는 게 있더라고요. 5개가. 근데 만들고 나서 보니까 포탄이야. 이거는 포탄이요. 백령도 연평도에 떨어진 포탄이에요. 이거 완전. 그래가지고 이건 창피하다. 그래가지고 제가 따로 그냥 이렇게 보관을 해놨는데 중국의 짐을 다 빼면서 어떻게 와가지고 며칠 전에 엄청 웃었습니다. 야, 이게 말이야 내가 처음에 연구한다고 다 그렇게 만드는지 알고 위에서 누른 거라고 그러면서 하여튼 웃었는데 어찌됐든 간에 그런 뭐 실패와 경험 뭐 그런 것들이 그 좋은 차를 만드는 어떤 바탕이 됐던 것 같습니다. 누르는 거 이게 또 중요하다. 그리고 그러면서 누른 다음에 이제 그늘에 말리는 겁니다. 그래서 그늘에서 운남의 날씨는 뭐라고요? 시상받는 날씨는 밖에 해가 뜨면 45도 나가면 바로 시꺼매집니다. 그래가지고 운남에서 햇빛에 이렇게 한 달 돌아다니다가 집에 오면 집에 있는 개도 몰라봅니다. 막 짖습니다 막. 예. 근데 지금은 이제 좀 많이 제가 하얘졌는데 운남에 있을 때는 위에 탁 올리면 여기 검고 하얀 게 막 구분이 갔는데 근데 그늘에만 이렇게 딱 들어오면 26도. 야, 너무 좋네. 창만 열어놓으면 바람이 샥 지나가면서 수분을 쫙 빨아 당겨가지고 밖으로 그냥 탁 내다 던져버립니다. 그래서 딱 하루 날씨가 좋은 날은 하루만 놔두면 수분 함량 10% 미만으로 쭉 줄어들어 버려요. 그래서 바로 포장해도 됩니다. 근데 우리가 어떤 차는 이렇게 딱 이렇게 따다 보면 안에 와 이런 금화 폈네 그러면서 저 황금색 곰팡이들이 쫙 있는 게 있지 않습니까? 그거는 왜 그러냐면 수분을 기계로 엄청나게 막 세게 받은 거야. 수분이 하나 가득 먹은 상태에서 기납을 딱 했는데 기계나 또 빵 해버려가지고 너무 센 압력으로 해버려가지고 공기가 쪽 빠져나가 버렸어. 그러니까 그 안에는 공기가 없는 상태가 됐는데 거기에 따라 들어갔던 곰팡이류 수분을 타고 들어가서 곰팡이가 거기서 딱 자리를 잡은 게 누룩곰팡이입니다. 공기가 딱 들어가는 상태에서의 곰팡이는 거의 대부분 검은 곰팡이 또는 흰 곰팡이가 많이 들어요. 네. 그래서 만들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만약에 저희 차에서 그런 금화가 폈다 그러면 인두공에는 필 수 있어요. 과거에. 근데 인두공도 열어보면 금화가 아니라 검은 곰팡이나 흰 곰팡이에요. 그렇죠? 네, 그렇습니다. 사람이 만든 거에는 금화가 필 수가 없다는 거는 제가 경험적으로 일단 터득한 겁니다. 그리고 요거는 그래서 딱 그 사이사이로 수분이 다 빠져나가서 하루면 말려진다. 다음 장, 또 다시 8월로 와버렸네요. 10월 넘어가면 자, 우리는 또 이렇게 종이 포장을 한 다음에 죽순 개별 포장이라는 거를 이제 했습니다. 제가 2007년 또 차를 만들고 나서 딱 가서 가장 좋은 포장은 뭐지? 칠자병차인데 칠자병차는 만드는 거를 또 차진신 선생님께 가가지고 발로 막 이렇게 해가지고 원숭이처럼 발로 잡고 뭐 근데 대나무를 쫙
쫙쫙 펴가지고 그 대나무 실처럼 만들어진 거를 하는 게 쉽지가 않아요. 물에다 불려가지고는 하긴 하지만 그냥 살이 다 이렇게 찢어지고 막 해지고 막 그럽니다. 대나무는. 그리고 또 만들다 보면 대나무 살이 살에 팍 들어오는데 그러면은 이게 바늘보다 더 아파요. 근데 막 그러다 보니 그렇게 칠자병차를 만들려고 하다가 해보니 칠자병차를 하나를 뜯어가지고 누굴 선물하면 얘도 옷 벗고 어디 옷 벗고 저 친구네 집에 간 애하고 똑같은 거고, 또 남은 애들도 뭐냐면 뜯어졌으니까 남은 6개도 뭐 찢어진 옷 입고 있는 거하고 똑같은 형국이어서 스마라 이걸 개별 포장을 해야 되겠다. 대나무의 이 차에 가장 좋은 게 뭘까? 대나무. 2007년, 2008년, 2009년까지 받으신 분은 제가 대나무 개별 포장에 넣어드렸어요. 넣어드렸는데 흔들리니까 대나무 죽순을 거기다가 해가지고 넣어드렸습니다. 그래서 2008년도 제 차를 가지고 계신 분들은 대나무 통에 들어있습니다. 하나하나 낱개 통에. 근데 대나무 통이 이게 너무 공간이 떠버리니까 차가 일로 부딪히고 저리 부딪히고 나중에는 이 가상사리가 전부 다 부서져가지고 이건 아닌데 라고 생각해서 고안하고 고안해서 만들어낸 게 대나무 죽순 개별 포장입니다. 이거는 한국과 중국의 디자인 특허를 내서 아직도 유용한 포장이고요. 그리고 제가 그래 뭐 하세요 괜찮아 그런 분들 몇 분 빼놓고는 사실은 하시면 안 됩니다. 아직까지 특허권이 저희에게 있기 때문에 잘 파시다가 중간에 제가 크레임을 걸 수가 있습니다. 하여튼 우리 대표 포장이고요. 근데 아쉽게도 이제 이 포장도 못 만나게 생겼습니다. 중국의 많은 변화, 그리고 저희가 2019년도에 제가 이제 만들고 끝났고 2020년, 2021년을 차산의 그간 저하고 10년 넘게 같이 만들어 온 친구들이 만들었는데 내년부터는 사실은 못 만들 것 같습니다. 정확하게는 소량의 우리가 뭐 20년 임대한 차밭에 있는 멍송이라든가 그리고 또 백행차산에 1000년 이상 된 차나무 세 그루, 박 대표님 가시고 세 그루 같이 있던 거, 10년 임대했던 거, 그런 거는 우리가 체업하고 할 수 있겠지만 옛날 그러니까 올해 그 봄처럼 큰 돈을 들여가지고 할 수 있는 거는 이제 끝났다. 아쉽다. 근데 아쉬울 때 박수치고 떠나야지. 아이 행복해. 야, 조기 은퇴했네. 28, 8개월인데. 에이. 자, 그래가지고 이렇게 죽순 개별 포장을 이렇게 했고요. 그리고 요 뒤에 10월 요거는 2007년으로 기억하는데, 저 옆에 있는 분은 저 상무, 우리나라 상무 유소년 축구팀 감독을 하시는 우리 저 김호영 감독입니다. 저 2007년 모진형을 만나가지고 2009년까지 3년 동안 진짜 많이 다녔습니다. 그 운남을 출발해가지고 차를 실어가지고 관마대도를 한번 그 황제한테 간 보이차가 어디까지 갔는지, 그리고 일성록 정조대왕이 세자 때 썼던 일성록에 보면 보이차와 보이차고를 세 명의 신하한테 이렇게 나눠주는 내용이 기록되어 있는데 국보 157호입니다. 거기에 그 내용이 들어있는데 그 내용을 봤기 때문에 그러면은 북경까지 우리나라 압록강으로 해가지고 우리나라까지 갈 건데, 이때 한참 평화무도 막 노무현 대통령 때 평화무도 막 그래가지고 야 우리 압록강 올라가면서 잘하면 우리 차 타고 그냥 평양으로 해가지고 서울까지 갈 수 있지 않을 그런 부푼 꿈을 하면서 2007년에 운남서부터 시작해가지고 쫙 올라갔었는데 못 갔죠. 그래도 가면서 느꼈던 거는 보이차가 참 어마어마하게 힘든 길을 가서 북경에서 대접을 받았고, 그리고 또 우리 조선에 와서 영조가 또 장수하셨고, 그리고 또 정조도 독살만 안 당했으면 참 더 오래 살았을 건데 60이면 당시 남자가 40에 죽었다니까 그래도 조금 더 사셨고, 그리고 또 우리가 쫙 넘겨보니까 이제 여기 쾌활 보이차고가 샹그릴라에서 이렇게 만들고 있고, 그리고 그 연구 결과로 이렇게 보이차고를 저희가
보이차고 제조 특허도 만들었고, 그리고 보이차고 조성물 특허도 이미 올해 그 대구 한의대하고 같이 그 협력해서 1년간 작년부터 연구해서 올해까지 연구한 결과가 나왔는데 강력한 항염작용이 있더라. 그래서 아마 각 황제들이 보이차와 보이차고를 그 섭취했던 황제들이 오래 살았지 않을까라는 막연한 생각을 했는데 결과는 강력한 항염작용이었다. 과거에 등창이 나거나 진짜 종기만 나도 죽었는데 그 온천 가가지고 좋아, 아이고 야 너무 좋다, 닥터 피씨 안 계시나 그러시면서 그랬는데, 이거 아시는 분들은 아시죠? 제가 갑자기 너무 설명을 하면 약장사 될 것 같아가지고 설명을 못하겠지만, 특허가 내년이면 이제 내년 초에 나옵니다. 특허가 나오면 정확한 설명은 또 다시 그 이 특허 전반적인 거 내용에 대해서 그 이주영 교수님과 함께 그 설명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다음 장 차고. 근데 차고를 더 많이 만들어야 되는데 참 아쉽습니다. 이게 그냥 우리들끼리 오다가 이렇게 하나 해가지고 그냥 그 한 달에 500g씩만 만들어도 해피할 건데. 자, 요거는 이제 스탠리인데, 스탠리 보온병 응답법입니다. 스탠리 보온병은 자 옛날에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이 스탠리 보온병 뒤에 보면은 여기 다림차 이렇게 있습니다. 여기 한국 토기 경주에 있는 우리 자랑스러운 대한민국의 토기, 신라 시대 때부터 내려온 토기, 한국 토기의 그 다림탕관, 그리고 또 은탕관. 이제 과거에는 흑으로 만든 거는 일반 사람들이 썼고, 은으로 만든 거는 왕이나 황제가 독살의 위험이 있다 보니 은탕관을 쓰셔가지고 다려 드셨는데, 생산지에서는 그냥 전다했습니다. 차 이파리 그냥 집어넣고 전다했는데, 소비지에서는 이게 차 이파리가 오다 보니까 다 으스러져가지고 상인이 팔려고 그러니까 이게 제값을 못 받을 것 같으니까 가루를 내서 가루차를 팔았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근데 그 가루차를 딱 이런 데다가 넣어가지고 달여서 먹어보니 그거를 점다법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점점자 써서 점다법이라고 말씀드렸는데, 그게 남아서 일본으로 넘어가서 지금의 말차가 된 겁니다. 예, 근데 우리는 그 점다법을 까먹었다 보니 다시 시작을 했는데 이런 우림차가 된 거죠. 예, 우려먹는 포다법밖에 없어서 차는 포다로 먹었나 보다 라고 생각한 건데, 사실 포다의 역사는 명대부터 조선시대에부터 시작된 거지, 그 전은 다 전다나 점다법으로 다려먹은 겁니다. 그래서 저희가 다림차를 이렇게 좀 강조를 하는 거고, 그리고 요런 그 은두 우리가 탕관도 만들어 보고, 왜 우리는 다 여기 앉아 계신 모든 분들이 황제시고 모든 분들이 황후시니까 이런 데도 드셔보시고, 그리고 또 그 다음 좋은 건 또 흙이라고 하니 흙으로 만들어진 것 중에 우리나라 천년 역사의 경주에서 만든 이런 한국 토기의 작품으로 또 다려서 드셔보시고. 다림차는 정성이잖아요. 첫 번째, 누가 나를 위해서 2시간 다려요? 예? 자기가 자기를 위해서 다리면은 진짜 자아를 위한 진짜 자아성찰이 잘 된 분이고, 예, 그리고 남편을 위해서 다렸다, 이거는 연료문을 내가 만들어 줄 거야, 동네 입구에, 그리고 하여튼간 누가 다른 사람을 위해서 2시간을 다립니까? 이건 어마어마한 건데 그 정성이 함께 들어간 게 이 다림차입니다. 그래서 하루에 한 번 다림차를 나눠 먹는다는 거는 정말 소중한 거예요. 보완을 했고 그랬는데 유국현 작가님이 만들어 오셔서 자, 디자인 특허는 제가 내드립니다. 그러고 만들어서 함께 지금까지 오고 있는 거고요. 다른 천연 물질을 넣어서 다리면 복방이 되기 때문에 과거 당나라 시대 때, 송나라 시대 때 다 그렇게 먹었습니다. 먹고 발전된 형태가 바로 한약, 탕약입니다. 탕약. 그래서 송나라 시대 때는 차적약야라고 한 이유가 바로 거기 있는 겁니다. 자, 넘어가시고요. 그런데 스탠리를 얘기를 안 했네. 스탠리는 기와 미가 어디 도망갈 데가 없어. 이렇게 다니면 이게 공기 중에
차의 기운은 날아가서 이 공기 중에 차 기운이 배어서 이 공간은 차의 기운으로 좋은 기운이 서리지만 사실은 우리가 먹으려고 한 거에는 그 향이 많이 빠져나갔기 때문에 아주 약한 향이 남아 있습니다. 향기라고 그러죠. 향기 그런 게 남아 있는데 스탠리는 어디 도망갈 데가 없다 보니 물은 막 90도 왜냐면 100도치를 넣기 때문에 뭐 90도 80도 막 물 분자가 막 활발하게 움직이는데 차 이게 있으니까 막 털어내고 막 빨래방망이처럼 막 와가지고 털어내가지고 물관 채관에 있는 것까지 전부 다 털어냈는데 물관 안에 있는 운남의 미량 미네랄들이 풍부하게 들어있고 그럼 포다에는 없죠. 이거 빼먹을 수가 없으니까. 그리고 채관에는 관다발에는 그리고 또 이파리의 보관소에는 영양분들이 어마어마하게 많은데 아무리 뜨거운 물을 붓고 해봐야 나오질 않는데 달여놓으면 1시간 반, 2시간 달이면 나오는 거죠. 근데 우리는 스탠리에 하다 보니 기와 비를 다 느낄 수 있는 차가 됩니다. 스탠리 설명 넘어가고 야, 이 달력 하나도 설명할 게 무지하게 많네요. 자, 여기 저 달력에 보면 이제 지도가 하나가 이제 나오는데 지도는 강내 지역, 강외 지역. 자, 1강에서 들으셨던 거죠? 1강에서 들으셨던 건데 달력 강의를 못 들으신 분 또 이 자료가 또 저도 읽고 싶어요 뭐 그런 분들께는 드리기 위해서 이제 이거를 했고 여러분들 중에 이제 저를 잘 모르시는 분들은 여기 가혼 북한산 가혼에 오셔가지고 직접 오셔가지고 저기 뭐야 예약도 하시고 그리고 이 가혼에 차도 한번 드셔보시면서 이 달력을 좀 주세요 하시면 제가 여기다가 달력을 100개를 놓고 갈 테니까 저 100분에 한해서 저 가혼 대표님께서 달인차를 잘 달여드릴 겁니다. 그럼 뭐 먹고 그냥 가시면 안 되고 좀 이렇게 가혼도 이렇게 살아야 되니까 가혼에 있는 요 좋은 분들의 다구 이렇게 좀 이렇게 사 가시고 집에서도 좋은 기운을 이렇게 가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여기 위에 점점점은 북해기선 이남에 우리가 그 귀가 닳도록 들었던 이무 6대 차산 강내 지역에 있고 그리고 우리가 알아야 되는 강외 지역에 있는 차산들 다른 차산 지도 나온 거는 가짜입니다. 왜냐하면 산의 모퉁이에 있는데 포랑산 모퉁이에 있으면서 그 마을을 띄우기 위해서 아예 산을 이름을 만들어 버립니다. 허카이 촌인데 허카이 산으로 요즘 부릅니다. 왜? 중국의 힘 있는 차창이 거기 자리를 딱 틀고 앉아가지고 야 이거 허카이 산이야 라고 하면서 지도를 무지하게 만들어 가지고 시장반대에서 막 팔아요. 팔고 공짜로도 주고 막 그러니까 그 지도 한 장 딱 가져온 사람이 야 허카이 산이야 뭐 그러면 이거 허카이 산 아닙니다. 이게 정확한 지도입니다. 제가 지난 16년간 돌아다니면서 정확한 위치에 요 빨간 표시되어 있는 거는 그 산에 고차수가 있는 위치. 서쪽에 있으면 서쪽에다 점 찍어놨고 동쪽에 있으면 동쪽에 찍어놨고 꼭대기에 있으면 꼭대기에다 점 찍어놨고 점 위치는 그 점 위치입니다. 그리고 뒤에를 보시면 북해기선 위에 있는 요즘 그러니까 옛날 차 공부하신 분들은 다 강내 지역, 강외 지역밖에 못 가보셨어요. 왜? 다 뭐 이모정산 얘기하고 그리고 또 포랑산 노반장 얘기하고 하다 보니 거기 위에는 잘 모르세요. 근데 진짜 1000년 이상 된 차남은 다 여기 있었죠. 왜? 예전에 말씀드렸는데 와족부터 시작해가지고 무시무시한 소수민족들이 한족을 그냥 완전 그냥 썰어먹듯이 한 곳이었고 그러다 보니까 또 이게 중국 땅이 된지 모택동 때 거의 대부분 중국 땅이 되다 보니까 국경선 표지석이 중간중간에 있어 가다 보면 지금의 국경에 있는 게 아니라 국경 이 안쪽에 징홍시 한복판에 있다 그랬죠? 외사처 마당에 딱 있습니다. 그 사진 찍어놨는데 아마 이거 듣는 중국분이 뽑아가지고 없을 것 같은데 뭐 어찌됐든 간에 그 외사처 중간에 1900년이라고 딱 찍어져 있습니다. 그리고 이쪽은 중국, 저쪽은 미얀마 돼 있는데 지금은 그래서 따몽송이 멍송 사람들이 자기가 한이족이라고 주장하는 이유가 왜? 강을 넘어가 여기 이제 강외 지역에 있으면 한이족인데 강외 지역에 있으면 아인이족이라고 또 그걸 쪼개놨거든요 중국 애들이. 근데 이 끝털이 맨 끝털에 있는 멍송에 있는
애들은 그럼 아인이족이어야 되는데 자기네들은 한이족이래. 말이 안 맞잖아요. 얘네들이 맨 마지막에 중국에 편입된 애들이에요. 그래서 오늘은 눈 감았다 뜨면은 미얀마, 오늘은 눈 감았다 뜨면 중국, 그러다 보니 어떤 일이 발생하면 입을 다 다뭅니다. 어떤 편에도 안 듭니다. 잘못 편 들었다가 죽으니까. 자, 스테니보호병은 12월 따뜻하게 스테니보호병으로 좀 드시고, 그리고 요 뒤에 있는 사진은 이게 바로 엘도라도 사진입니다. 엘도라도. 예, 황금산이 있다는 저기 엘도라도 사진입니다. 그래서 한번 제가 지난 16년 동안 직접 만들었던 차들을 이렇게 모아놨습니다. 모아놨고, 그리고 12월을 넘어가면 강내 강외 지역이 있고, 자, 요게 요 나무가 이제 저희가 10년 임대한 백행 자산에 10년 임대한, 이제 뭐 3년 썼으니까 7년 남았네요. 7년 남았는데 저희 쾌활 차왕수입니다. 아직 7년 동안. 예, 쾌활 차왕수. 자, 이런 차왕수 있는 분 있으면 없겠죠? 예, 그래서 우린 아직도 자부심을 가져도 됩니다. 요거는 따서 산차로 오는 순간 여러분들과 나눠 먹겠습니다. 자, 그리고 맨 뒤에 있는 사진은 2019년에 제가 쌍거라마, 예, 3명이서 오토바이 3대 타고 보이차 12개씩 짊어지고, 그리고 운남을 출발해가지고 라싸까지 포탈라궁 앞에 가가지고 이제 찍은 건데, 중간에 메리설산에서 한 분은 어쩔 수 없이 귀국하시고, 그리고 둘이 끝까지 해가지고 라싸에서 가져갔던 차 중에 한 편은 포탈라궁에 이렇게 올리고, 그리고 나머지는 한국에 가져왔는데, 하나는 한 바구니는 부산에 있는 분이 가져가시고 한 바구니는 제가 가지고 있죠. 왜냐하면 제가 짊어지고 온 짐이니까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히말라야 산맥을 돌아서 타클라마칸 사막을 돌아서 서한으로 해서 15,000km 2달 동안 오토바이 여행을 했는데, 하면서 느꼈던 거는 많지만 다음 시간에 얘기하기로 하고, 차 설명은 달력 설명은 여기까지. 그리고 간단하게 LH산을 설명을 벌써 1시간 돼버렸네요. LH산 설명은 다음 기회에 꽝 다음 기회에 하는 걸로 하고, 다음 기회에 또 가온에서 저 다음 주 수요일날 오후 2시 그리고 저녁 7시에 LH산 관련된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왜냐면 뭐 카페에도 제가 LH산 관련된 사진을 몇 장 올렸지만 돌아가는 상황들이 참 극박합니다. 그래서 그런 극박한 상황들 설명드리고, 또 다음 주에 뵙는 거를 약속드리면서 가온의 발전과 항상, 그리고 다속TV의 무궁한 발전. 자, 우리 저기 구독 10만 가자. 젊은 분들도 많이 구독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하여간 해주시고, 그리고 여러분들도 행복한 내일 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